네, 그러면 다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파일을 불러오는 일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파일 정보를 여기서는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죠? 무슨 파일 이름이 어떻고 몇 개가 왔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파일을 그냥 통째로 들고 가서 내가 DB에다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웹에서 하는 거, 그리고 특히 파일들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어, DB에다가는 뭘 하냐면 파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저장을 하고요. 파일은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 내에 있는 폴더에다 저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것들을 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쓸 게 아니고요. 이건 임시 확인이라서 이게 나중에는 지워버릴 건데, 요 밑에다가 저희가 두 가지 동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파일을 실제로 저장하는 동작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DB 저장하는 일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파일 저장은 쉽지 않거든요. 파일 저장은 실제로 얘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 있던 애를 서버로 불러다가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서버에 접속했을 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버 안에 있는 어떤 특정 폴더에다가 넣는 그런 동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여기를 봤더니 어쨌건 파일들이 리스트 형태로 날라오겠죠. 파일이 여러 정보의 리스트 형태로 날라오면 그 리스트로 된 애를 저희가 DB에다 이제 하나씩 넣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파일을 이렇게 저장할 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올 건데요. util에 있는 애로 만들 거고, 저희가 아까 파일 DTO라는 애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 파일 DTO 형식으로 된 리스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저희는 아직은 만들진 않았지만 파일을 처리할 수 있는 파일 util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일 utils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뭔가 여기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할 건데, 저희가 아직 파일 utils가 없어서 지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존 클래스로 된 애들이 있네요. 기존 클래스로 된 애들이 있는데 저희 얘네들을 쓸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 쓸 겁니다. 저희 그러니까 요거 써도 되는데 저희가 좀 만들어 쓰는 게 더 바람직해서 저희 조 이름으로 된 애를 덮어서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저희 파일 utils라고 하는 애를 하나 저희가 구성을 해서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로 가서 저희가 동작을 할 때 누가 있어야 되냐면 파일 utils라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매퍼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파일 utils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된 파일 utils라고 하는 애를 저희가 하나 만들 거예요. 이름은 파일 utils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게 붙으면 안 되는데 일단 지워버리고요. 왜냐면 저희가 만들어 쓸 거니까. 저 파일 utils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붙여다 쓰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하고요. 여기다 하고 에러만 없게 처리하고요. 요걸 일단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기존에 얘네들 쓸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 거예요. 파일 유틸즈라고 하는 애를. 그래서 빵 누르실 거고요. 저희는 스프링에 이런 애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스프링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 스프링 안에 있는 유틸즈들, 그러니까 나중에 뭐 기타 등등 여러 뭐 유틸리티가 필요하면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유틸스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저희가 구성을 보면 이렇게 저희 스프링 밑에 보드 기능은 여기다 할 거고요. 설정은 여기다 할 거고, 그 다음 유틸들은 여기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선 여기에 있는 애가 까먹기 전에 저희가 가서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애는 이게 돌면 무조건 동작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난 여기서 그걸 갖다 쓸 거라서. 그러니까 얘를 저희는 뭘 해놔야 돼요? 여기에 갖다 쓸 거니까 오토 와이어드 라고 해서 얘를 등록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나한테 있는 애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요 놈을 역시 뭐요? 빈으로 등록해야 돼요. 그때 이런 애들은 저희가 일종의 컴포넌트니까 컴포넌트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저런 컴포넌트를 이제 로딩 시켜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이제 해 놓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아까 전에 어디갔냐? 인풀에 여기서 미리 알 수 있듯이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리스트의 파일 DTO로 리턴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아마도 퍼블릭으로 돼서 리스트인데 뭐예요? 파일 DTO. 네. 파일 DTO로 된 요렇게 리턴을 해주는 애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럼 뭐 이름은 여러분 주기 나름인데 저희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거거든요. 그래서 pass file info라고 하는 애를 낼 거예요. 자, 저쪽에서 날라올 때 내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보드의 IDX, 보드의 인덱스를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정보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멀티 파트 http 뭔가 잘못 적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idx, 멀티인데 사라졌네요. 그죠? 멀티 파트 http 그 다음에 리퀘스트 요거에 필요하겠죠. 그리고 M 정도 쓰시고 이렇게 해보면 워낙 자주 쓰는 거니까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애를 쓸 준비가 일단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얘가 계속 요걸 바라볼 때마다 얘가 계속 오류가 될 거니까 저희는 여기에다가 일단 뭘 하면 돼요? 리턴 너를 하나 하든지 아니면 얘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 넣어버리면 되겠죠. 얘가 나타나는 순간에 그건 바꿔치기를 하고요. 일단 오류가 안 뜨게 일단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앞에서 했던 동작이 있어요. 뭘 했냐면 요걸 했는데 얘가 이렇게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뭐 했어요? 아무 동작도 안 했죠.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하나 긁어가지고 여기까지 긁어가지고요. 갖고 올게요. 자, 만약에 요런 상태였어요. 요런 상태였으면 어떤 상태죠?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파일을 불러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null 해서 리스트는 돌려줄 게 없는 거죠. 그냥 돌아가면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리스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걸 긁어다 씁시다. 우리 어차피 우리가 할 리스트는 요거니까. 자, 리스트라는 애를 했는데 얘 이름을 파일 리스트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 동작을 통해서 저걸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new array로 된 리스트를 쓴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요거 컬렉션 있는 애를 쓰면 이렇게 갖다 붙겠죠. 컬렉션 있는 애가 아니라 빈애를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는 뭘 리턴할 거냐면 여기 있는 파일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하겠죠. 여기 수많은 동작이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길 건데 어쨌건 한번 잘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는 요거를 처리할 때 그 몇 가지 해야 되는데 그 파일을 업로드할 폴더를 일단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여기 속성창에다가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유틸에서 저희가 한다라고 치자고요. 자, 그래서 파일이 업로드될 폴더 생성을 하고 싶어요. 파일을 업로드할 폴더를 생성할 건데 이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할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서버가 있는 곳에다가 할 건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건 서버 안에다가 폴더를 만드는 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해서 보통은 바깥으로 뽑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바깥으로 뽑으면 매번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어떤 사람은 D 드라이브가 있고 어떤 사람은 E 드라이브가 있고 막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요거를 처음에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여기 안에다가 만드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 안에다가 자동으로 폴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연습을 한번 하고 나중에 여러분 원하시면 바깥으로 뽑아내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폴더가 가능하면 겹치면 안 되죠. 겹치면 안 되고 파일명도 겹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파일명이 겹치는 순간 기존에 있는 게 사라져 버리죠. 오버라이트가 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보통 웹에서는 보통 그 시간 정보 같은 걸 이용해서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date time formatter라고 하는 애를 formatter라는 애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format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date time formatter라고 하는 애로부터 of pattern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년, 월, 일이라고 하는 포맷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폴더를 만들면 그 연월일로 된 그 폴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애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존드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요. current라는 변수를 만들고 현재 시간을 가져옵니다. 존드 데이트 타임으로부터
now 이렇게 하면 현재 시간을 가져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current라고 해서 현재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패스를 만들 건데, 패스를 사실은 여기 루트는 여기거든요. 그 지금 여기 저희가 시작하는 그 소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루트이기 때문에 얘하고 같은 레벨을 만들려면 앞쪽에 아무 표시도 없이 이렇게 이미지스라고 해서 사실 파일스라고 만들어도 되고요. 근데 저희는 오늘은 이미지만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스들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미지만 등록하는 그런 애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단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딴 쪽에 가서 그 드래그 드롭으로 이제 다른 파일도 올릴 수 있는 애를 만들 거거든요. 그때 지금 쓴 방식을 거기 같이 쓸 겁니다. 자, 이미지스 밑에 curre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포맷을 만들어 놓을 건데, 포맷에다가 저 데이트 타임에 대한 포맷, 자 위에서 지금 만든 저 포맷을 이렇게 넣으면 여러분이 날짜로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오셔서 저희가 파일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건데, 파일의 파일이 미리 불러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처럼 컨트롤 스페이스로 파일을 로딩 시켜 주셔야 돼요. new 파일 이렇게 해서 파일 불러오는데, 여러분들이 경로를 주죠. 경로를 저 위에서 잡은 이미지 밑에 패스라고 주는 겁니다. 원래는 뭐 C 드라이브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잡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기에 만들어지는 거고, 저렇게 잡으면 현재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내가 CA 건 DA 건 상관없이 저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파일이 만약에 파일이란 애가 exist라고 해서 존재하는지를 물어봐요. 존재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없었어. 그럼 만드는 거죠. 파일을 디렉토리 만드는 거는 make dir 이렇게 해서 dir 디렉토리스라고 해서 디렉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있으면 그냥 쓰는 거고요. 없으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오늘 날짜의 디렉토리가 여기에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좀 이따가 저희가 처리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파일 정보를 불러오는 거죠. 근데 파일 정보는 아까 전에 저희가 여기서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불러오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갖다 쓸까요? 그냥 아까 썼던 그걸 해서, 자 일단 요거를 통과해서 리턴이 안 되고 들어왔다는 거는 어쨌건 내용물이 있다는 거니까 파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여러 개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냐면 while에 이터로부터 has next 해서 원소가 있을 때까지 계속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거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 불러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근데 요거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요거를 네임을 불러오는 걸 여기다 넣어버리면 같이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불러다가 여기다가 그냥 아예 넣어버리는 거죠. 넣어버리고 네임 대신 뭘 넣어요? 이터에 next라고 넣으면 그 네임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저 리스트를 뽑아오는 겁니다. 리스트를 뽑아오면 우리가 아까 했듯이 리스트를 뽑아오면 어떻게 했죠? 이렇게 포문을 돌려버렸죠.
포문을 돌려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for 컨트롤 스페이스 for each. 그럼 이렇게 된 리스트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리스트를 뽑았는데 만약에 그 놈의 멀티 파트 파일이 is empty가 아니었다면, 아니면 혹은 empty였다면, false였다면, 이거는 is empty가 false면 뭐야? empty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내려와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할 거냐면 얘의 컨텐츠 타입을 이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스트링으로 된 컨텐츠 타입이라고 하는 애를 확인할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멀티 파트 파일로부터 get content type이라는 걸 땡겨올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컨텐츠 타입이라고 하면 요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 이미지인지, 또 있나요? 또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지 PNG인지 이미지 JPG인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 타입을 확인할 거, 컨텐츠 타입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브젝트 utiles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is empty라고 물어보면서 컨텐츠 타입이 만약에 빈 거였다면, 컨텐츠 타입 없이, 그러니까 파일 확장자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들어온 경우라면 더 이상 진행할 필요 없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제 확장자를 물어보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이미지만 이번엔 처리해 볼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해요? 만약에 컨텐츠 타입이라고 하는 애가 contains 무슨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미지에 JPG라고 하는 형식을 갖고 있다면, 실제로는 JPG인데 어쨌건 JPG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면 저희는 오리지널 파일의 그 확장자를 결정할 건데, 얘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감각적으로 이 바깥에다가 스트링으로 된 오리지널 파일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하나 적어줄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없으면 거시기 하니까, 일단 널로 설정을 해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오리지널 파일 익스텐션을 여기다 점 .jpg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자, else if 만약에 컨텐츠 타입에 이런 애가 들어있었다. 어떤 애냐면 이미지에 png라고 하는 애가 들어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 오리지널 그 파일 익스텐션에다가 여러분은 .png라고 이렇게 줄 거라는 거예요. GIF가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요거는 거의 같을 테니까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미지에 GIF, 그다음에 여러분이 여기다 GIF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처리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외의 경우는 쟤네들만 확장자를 붙여주고요. 그 외에는 넘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 내용물이 있는 경우에 그 파일명 확인해 가지고 확정자 확인해서 이렇게 처리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에 저장될 이름을 할 건데, 서버에 여러분들이 저 고유한 원래 있던 오리지널 네임 있죠. 여기 보면 요렇게 생겨먹은 오리지널 이름을 적으면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충돌이 발생하거나 막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용할 좀 다른 이름을 쓰거든요. 왜 그런지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새로운 파일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스트링으로 된 new 새로운 파일 이름 new file name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놓고요. 저희는 이름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롱형은 롱형인데 이걸 문자열로 toString으로 만들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있는 밀리초보다 더 단위가 긴, 더 세밀한. 왜냐면 파일이 굉장히 빨리 돌아갈 때는 저희 밀리세컨을 해도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세세하게 나누는 여기 보면 아래 보시면 나노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나노 타임. 밀리세컨보다 더 많이 쓰는. 그래서 나노 타임이라고 하는 애로 얘를 파일을 명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노 타임으로. 왜냐면 중복된 이름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뭘 할 거냐면 오리지널 파일 익스텐션을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름은 a.jpg였지만 여기서는 뭐 1, 2, 3, 4, 5, 6, 7, 8.jpg 이렇게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란 얘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이 얘를 저희가 저장할 애가 뭐였냐면 이쪽에 보시면 저희는 파일 DTO의 리스트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파일 DTO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DTO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근데 아마 걔는 우리 그냥 파일이라고 할까요? 파일이라고 하는 애가 될 거고 new file DTO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겹치는구나. 그럼 얘는 뭐랄까 보드 파일 이렇게 할게요. 보드 파일. 그냥 보드에 들어있던 파일 정보니까. 자 해서 보드 파일에다가 우리는 뭐 할까요? set 보드 idx에다가 위에서 받아온 요 번호는 여기서 받아왔죠. 그거를 넣어서 설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더 파일이라고 하는 저 파일 DTO에 저희가 또 세팅할 수 있는 애가 뭐냐면 파일 사이즈가 있어요. 파일 사이즈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까 파일 사이즈 어떻게 넣었죠? 그리고 파일 사이즈는 멀티파트 파일에서부터 get 사이즈에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 멀티파트 파일 하나 해서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죠? 멀티파트 파일 하나에서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죠? 아직 그 폼은 안에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멀티 파트 파일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get size라고 해서 여러분이 사이즈를 넣으시면 되고요. 보드 파일에 또 세팅할 수 있는 애 중에 저희가 위에 두 개는 넣고 인덱스는 지금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시퀀스 가지고 넣어야 되겠죠. 나중에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오리지널 파일 네임 요건 넣을 수 있겠죠. 오리지널 파일 네임은 파일 네임대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요거는 내가 새로 만든 파일 네임이고요. 실제 왜냐면 원복을 하거나 실제로 나중에 파일명으로 떨어뜨리게 하려면 요 이름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도 요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 파일 네임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올 거냐면 마찬가지로 멀티파트 파일로부터 get original 파일 네임 이렇게 하면 파일 네임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보드 파일 해가지고 다시 뭐요? set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안 한 애가 얘죠. 그 파일 저장된 위치 그거를 이렇게 할 거고, 저장된 위치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패스, 그러니까 이미지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슬래시를 하나 넣을 거고, 거기에다 이제 새로운 파일 이름, 지금 만든 new 파일 네임, new 파일 네임으로 저장된 파일 이름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한 파일 이름이 있고요. 그 지금 저희 그 디렉토리에 저장된 파일 이름이 이렇게 서로 따로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 파일 DTO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다 생성이 된 거죠. 그죠? 맞나? 네, 뭐 어쨌건 그 인덱스 빼곤 다 된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저희의 뭐예요? 파일 리스트라고 하는 놈에다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추가해야 되죠? 여기서 만든 요 정보 뭐요? 보드 파일이란 정보를 추가를 하면 리스트에 요 정보가 파일 DTO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착착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넣고 나면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파일이 저기에 저장이 돼야 돼요. 파일이 실제로 저기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아까 전에 파일 경로까지만 만들어 놓고 디렉토리까지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파일은 뭐예요? 경로까지만 있는 거고요. 실제 파일명은 어디요? 여기서 만들어졌죠. 그럼 그걸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파일이라고 있던 애에다가 new 파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고요. 거기에다 어떻게 할 거냐면 현재 있던 패스에다가 슬래시 하나 땡겨줄 거고, 저 위에처럼 어떻게 해요? new 파일 네임을 줘서 정말 거기에다가 파일을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파일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멀티 파트 파일이라고 하는 놈에다가 트랜스퍼 2라고 해서 파일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슉 날아가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빨간 줄이 갔어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냐면 얘가 파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파일이 없을 수도 있죠. 이 위치에. 그러면 어때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얘가 예외 처리를 하라고 나옵니다. 자, 저희가 예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눌러서 여기에다가 예외 처리를 넣든지, 컨트롤 Z에서 돌아와서 요것만 예외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트라이 캐치로 이렇게. 근데 뭐 맞네. 예외 처리할 게.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아니면 그냥 익셉션으로 그냥 하나만 처리를 하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예외를 전파시킬 거면 위로 올려버리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저에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따로따로 할까요? 이거 뭐 지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하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얘가 메시지 다 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만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여기 파일 리스트를 리턴만 해주면 돼요. 좀 길죠? 긴데 저희가 이제 파일 처리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파일 처리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제 파일은 여기다 저장하고요. 정보만 DB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저장하러 가봐야죠. 자, 여기에다 이런 정보를 찍는 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요건 이제 지워버리긴 좀 아까우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여기에다 이제 실제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파일 유틸스를 불렀을 때 여기에 가서 누굴 불렀어요? 여기 메소드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pass file info라고 하고 요 두 정보를 넣어서 저희가 처리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리스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온다고요? 저희는 이 위에다가 이미 요거를 주입시켜 놨죠. 그래서 file utils라고 하는 저 이름을 이용해서 제가 점 찍으면 이제 pass file info라고 하는 걸 부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뭘 거냐면 보드 인덱스를 집어넣을 거고요. 두 번째로 뭐야? 멀티 어쩌고저쩌고 리퀘스트를 넣을 거예요. 오류가 뜨는 이유는 세미콜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만 넣으시면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처리가 돼서 가지고 오겠죠. 자, 여기 보면 보드 인덱스를 못 가져왔어요. 보드 인덱스를 못 가져왔는데 왜 못 가져왔냐면 여기서 내가 요것만 지금 있는 거잖아요. 보드만. 그럼 어떻게 가져오면 돼요?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위에다가 변수를 뽑아서 가지고 와도 되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바로 당겨오는 거죠. 어떻게? 내가 보드는 아니까 보드로부터 get 해가지고 가져오면 되죠. 보드 get 보드 인덱스 idx 이렇게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오겠죠. 숫자로 된 정보. 이제 이 정도는 알죠, 그죠? 요 위에서 해도 돼요. 변수를 뽑아서 어차피 한 번 쓸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얘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요. 그럼 리스트를 가지고 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겠죠. 가지고 온 리스트가 비었을 수도 있죠. 물어보면 되지 뭐. if 리스트가 empty냐, null이냐, empty냐보다 이제 null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좀 고급스럽게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if collection util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좀 더 쳐야 되겠네요. collection utils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collection utils라고 해서 지금 저희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이런 애가 있습니다. utils라는 애가 있는데 그놈이 is empty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컬렉션은 뭐였죠? 이 리스트가 empty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empty면 내가 할 일이 없고요. empty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던 방식은 얘가 false라면 그럼 뭐야? 내용물이 있다면 이런 거죠. 그럼 난 이제 진짜로 이제 동작하는 거죠. 누구로 할 거냐면 보드 매퍼 가지고 동작을 해요. 우리 여기서 원래 계속 하던 일은 요걸로 있죠. 보드 매퍼. 그래서 여기서 인서트 하면서 보드 인서트 하면서 보드 정보 넣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할 일은 뭐예요? 매퍼. 물론 이 매퍼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 봤더니 형식은 보더 인서트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뭐예요? 파일 인서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 보드 파일 인서트 할까요? 왜냐면 딴 데도 파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파일 인서트 하면 이제 나중에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보드 파일 인서트
요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뭘 할 거냐면 저기서 가져온 리스트를 날려서 인서트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는 없으니까 크리에이트 해줘야죠. 기억나죠?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빵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씩 들고 왔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해요? 리스트로 들고 갑니다. 리스트로 들고 가도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냥 여러 번 도는 거죠. 얘가 여러 번 도는데 지가 알아서 하나씩 불러오면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일단 요 동작 하는 걸로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가면 어디로 가야 되죠? 매퍼 어디 갔냐? 일단 프로젝트고 매퍼를 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인서트죠. 인서트니까 여기에 있는 애 중에 인서트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좀 복잡하겠네. 요건 그냥 여러분이 절 보면서 따라 하시면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간단치는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뭐가 문제였냐면 요거 있죠. 요거 뭐였냐면 우리가 그 기존에 여기 있는 보드 인덱스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하나 늘린 다음에 그거 가져와서 그 정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거랑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처리할 겁니다. 자, 어쨌건 요거를 하나 떠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동작한 거 맨 밑에다가 저희가 하나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근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동작은 뭐였냐면 요게 어디였냐? 요거죠, 요거. 보드 파일 인서트. 요거니까 아이디는 저희가 적어도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파라미터 타입은 요게 보면 보드 DTO가 아니라 저희는 여기서 뭘 했어요? 파일 DTO를 썼죠. 파일 DTO의 위치를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잘 만들어 놓기를 DTO에다가 파일 DTO를 보드 DTO랑 같은 위치에다 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요거랑 똑같고요. 여기만 뭐로 바꾸면 돼요? 파일 DTO로 바꾸면 그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얘는 여기 리스트잖아요. 리스트인데 얘를 요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가 하나씩 가져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해서 여러 번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여러분이 리스트로 리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테일 말고 이런 애들도 원래는 보드 DTO에 대한 리스트를 반환하는데 얘도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인서트가 아니라 얘겠네. 그래서 얘가 리턴하는 애가 리스트이지만 이렇게만 하면 지가 알아서 리스트로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리스트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일 DTO라고 이렇게 넣기만 하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 파일 DTO를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만 더 하고 오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저희가 파일 DTO 되겠냐? 파일 DTO 일단 먼저 보시면 요거는 누구로부터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시퀀스로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퀀스 동작이 일단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퀀스 동작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동작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거 어렵네. 설명하기가 어렵네.
이것도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왜냐면 이런 유사한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짜리는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어디 갔냐 여기. 한 개짜리는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죠? 한 개씩 넣는 거.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 개짜리를 넣어야 되는 경우예요. 그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제 보는 건데, 어쨌건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다뤄볼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했던 여기 그 인덱스 부분, 그거에 대한 시퀀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딴 걸 하기 전에 여기 가서 db버를 띄워서 오래 걸리네요. db버를 띄워서 여기에다 시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퀀스를 얘에 대해서 요거를 처리할 시퀀스. 얘는 이미 있으니까 가져오면 되는데, 자, 시퀀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난번에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 여기 시퀀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아서, 시퀀스 어디 갔냐? 시퀀스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것 같아서 파일 시퀀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전 또 만들기가 좀 그렇긴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만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저는 만들면 오류가 뜰 거라서 그냥 저도 그냥 만들까요? 드롭을 하고 만들면 되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파일 시퀀스라고 주시면 돼요. 아니면 보드 파일 시퀀스. 이건 뭐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딱 엔터를 치면, 여기다 놓고 이렇게 치면, 아이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얘가 만들 건데, 저는 이미 존재해서 오류가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드롭을 시켜버리면, 혹시 잘못 만들면 드랍 시키면 되죠. 그냥 드랍을 시키고 여기서 시퀀스를 만들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파일 시퀀스를 주고 next value로 뽑아오면, 아이고, 제가 자꾸 요즘 주피터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Shift 엔터가 먹어가지고 컨트롤 엔터입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렇게 1번부터 시작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자, 저희는 나중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는 일단 드롭으로 다시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다시 1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 와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제 샥 날려버릴 거고요. 저희가 작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집어넣을 곳은 요거 아직 요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옛날 테스트 한다고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놓은 상태인데, 일단 테이블은 여러분도 만들어진 상태니까 여러분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인덱스도 제가 이제 만들어서 넣어야 되니까 저거를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delete from 테이블명이 뭐죠? f 파일. 다 날리면 되겠죠. 자, 했더니 8개 다 날라가고, 이제 여기 가서 갱신을 해서 보면 일단 다 지워진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되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서트 구문을 하죠. 자,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돼요. 인서트 into 테이블명은 어떻게 해요? t 언더바 파일.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다가 가로를 하고 뭐라죠? 컬럼명을 적어주죠. 그죠? 컬럼명을 적어주는데 idx 그 다음에 그냥 옆으로 줄줄이 적을게요. 위에서 아래로 적을게요. 이건 좀 복잡하니까. 보드 언더바 idx 오리지널 파일 패스 스토어드 파일 패스 파일 언더바 사이즈. 이거 하실 때 여기 이제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 보시면서 이거 보시면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 할 때 여기서 쿼리 만들어 올 수 있죠. 그래서 쿼리 생성에 인서트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럼 요게 지금 우리가 넣어야 되는 그 정보들이에요. 요게 밸류들이니까. 쭉 긁어다가 사실은 긁어다가 여기다가 넣으셔도 되죠. 아이, 좀 복잡한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면 오탈자가 나올 리는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막아준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이 넣으실 때 insert into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values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얘도 어디 갔냐? 그냥 잠시 화면에 있었네요. 그죠? 여기 보면 values에서 이렇게 직접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게 지금 여러 파일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는 시퀀스라고 하는 애가 따로 돌다 보니까 요거를 조금 다르게 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제 거를 좀 따라서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그냥 제가 코드를 그냥 붙여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거 뭐 지금 저희가 타이핑 연습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values 이렇게 넣지 않고요.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좀 코드가 좀 평소 보던 거랑 좀 다른데 select해서 여기 파일 시퀀스에서 next 발 이렇게 하면 뭘 하는 거예요? 그 값을 하나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A라고 하는 애를 모두 가져오는데 A라는 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잡은 요 놈이 A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부적으로 for each라고 하는 동작을 하면서 이런 구문들을 돌릴 거예요. select 구문을 돌리면서 정보들을 뽑아옵니다. 여기 맨 마지막 거는 디폴트로 들어가니까 요거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시퀀스 번호가 필요해요. 시퀀스 번호가 필요하고 전에는 요 시퀀스 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키 프로퍼티 뭐 이런 애를 썼잖아요. 그죠? 키 프로퍼티로 이렇게 썼는데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for each 문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걸 만들 거고 컬렉션 리스트로 되어 있고요. 얘네들을 저희는 유니온 올이라고 해서 다 결합하는 형태로 이제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보드 인덱스라고 하는 애는 저희가 요 아이템 만든 애에서 요렇게
가지고 온 정보로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리스트로부터 이제 들고 오겠죠. 거기서 이제 꺼내 오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웹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애를 요 아이템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나씩 꺼내 올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트나 이런 거 처리할 때 그때 쓰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놈으로부터 하나씩 꺼내오고 그놈으로부터 꺼내오고 그놈으로부터 꺼내오고 그놈으로부터 꺼내오는데 요 놈이 어떻게 해요? 요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as라는 이름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불러오고 요런 이름은 그냥 써도 되니까 그냥 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셔야 요걸 불러오고 요 전체를 어떻게 해요? A라고 해야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시퀀스하고 나머지 정보들 여기 있는 보드 인덱스 요렇게 우리 항목으로 넣으려고 하는 애들을 요걸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고 온 애를 여기다 하나씩 매핑해 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애는 요거를 이제 매번 돌리면서 여기다가 맞춰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반복되는 횟수만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오라클이 아니라 MySQL이면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운데 어쨌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요. 다른 경우도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리스트를 한 방에 하는데 이렇게 시퀀스 값이 필요하다. 이렇게 시퀀스 값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 동작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특이한 건 얘는 이제 values를 안 쓰고 이렇게 그 리스트를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 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만 일단 인덴테이션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파일을 인서트 할 수 있는 준비까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매퍼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나면 여기 서비스 인풀에 요 부분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고 넘어올 수 있겠죠. 잠시만요. 왜 오류가 뜨냐? 오류가 뜰 때는 일반적으로 저장을 안 해서 그렇죠. 만들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장을 안 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장하면 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로 반환을 할 거예요. 리스트로 반환하는 게 아니구나. 요건 그냥 인서트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DB에 저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일에다 저장했고 이 부분은 이제 DB에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요 인서트 동작을 마치고 어디로 갈 거예요? 컨트롤러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이 다 저장이 되고 나면 우리는 어디요? 요 리스트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파일 들어가는 동작까지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디테일 쪽에 확인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되겠지만 파일이 저장되는지 정도까지는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오류가 없고요. 오류가 있나요? 내려가 보겠죠.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파일을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글쓰기에 업로드 테스트 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고치면 되죠. 자, 파일 선택을 해서 파일을 몇 개 할까요? 두 개를 해볼까요? 어쨌건 저희 이미지를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전에 사진의 이미지 파일 이렇게 두 개를 잡고요. 요거를 열기에서 준비를 해놓고 저장이라고 눌렀더니 얘가 됐고 여기에 지금 보면 특별한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잘 들어갔는지는 DB를 가서 보면 되겠죠.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DB를 데이터를 가서 봤더니 들어왔네요. 그죠? 인덱스 1번, 2번 잘 들어갔고요. 저희의 보드상의 인덱스는 45번. 그럼 실제 오리지널 이름은 이거, 파일명은 요렇게 아까 전에 우리 그 날짜에 나노초 들어간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나노초다 보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름 겹치지 않게 된 거고, 사이즈 뭐 만들어진 날 뭐 이렇게 해서 다 잘 된 것 같아요. 시간은 동시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간을 쓰면 여기가 파일명이 겹쳤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소스에 여기에 저희가 아까 전에 보면 인풀에 보면 요 동작에 의해서 요거에 이동을 안 하네요. 자, 요거에 요거에 의해서 여기에 갱신을 해보면 리프레시가 F5인데 F5를 해보면 여기 폴더가 하나 생겼죠. 폴더가 생기고 폴더를 열었더니 오늘 날짜, 제가 오늘 5월 8일이네요. 어버이날에 이 새벽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8일에 들어왔더니 여기에 파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파일을 저희가 이제 가서 보면 프로퍼티에 이렇게 실제 경로를 가서 보면 디렉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미지 밑에 여기에 이미지 밑에 디렉토리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내의 파일은 이렇게 보관을 할 겁니다. 실제 이름은 어떻게 확인해요? DB에 보면 확인할 수 있죠. 나중에 내가 파일로 떨어뜨릴 때는 좀 이따 저희가 작업하겠지만, 파일로 떨어뜨릴 때는 이 이름으로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오리지널 파일 네임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할 겁니다. 될까요? 어쨌건 그런 구조예요. 어렵죠? 이게 원래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잘 되고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업로드 하는 부분까지는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복잡한 일은 일단은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요거죠. 요거 만들면서 한 방에 이렇게 처리하는 요 기능, 리스트 처리하는 기능, 이게 어려운데, 어쨌건 다음에 리스트가 나오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거기에다 시퀀스 넣을 때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처리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기 밸류스가 들어가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안 넣어도 되니까 그냥 안 넣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자, 어쨌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까지 하고요. 저희가 뭐죠? 목록 보여주고 목록 다운로드 받는 거는 저희가 조금만 있다가 다른 파일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또 1시간이 넘어갔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파일 업로드까지 저희가 확인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요것도 한 번만 해볼게요.
쓰는 걸로 할게요. 제가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시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오라클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리스트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제 남은 건 별거 없어요, 그죠? 쉬어야 되는데 쉬질 못하고 있네요.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파일 리스트가 나오면 되겠죠. 파일 리스트가 나오고 걔를 탁 누르면 파일이 요 아래로 떨어지면 되겠죠. 자, 잠깐만 쉬고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요번 주는 파일 양 때문에 여기까지 올릴 수도 있고요. 제가 일단 커피 한 잔 마시고 컨디션 좋으면 파일 떨어뜨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은 이미 뭐 이것만 해도 양이 간단치 않은 양이고 아마 오류도 많이 뜰 거고 그래서 다음번에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